예, 디지털력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집트발 악재로 2080선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9포인트 내린 20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각 현물시장에서 4천억 원 이상 매물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집트로의 여행 계획에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 항공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집트발 악재가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208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80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강해지면서 207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개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2080포인트를 회복하며 이 시각 2080포인트 중후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4천억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개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 시각 3,1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자 코스닥 역시 덩달아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8포인트 하락한 52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 부근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522포인트와 524포인트 사이에 좋은 박수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42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8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74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안전선 선호 심리로 1120원대 초반까지 올라오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8원 75전 상승한 112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23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발 악재로 여겨 환율이 오르면서 오늘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달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 주가가 무너지면서 99만 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 이상 하락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이집트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나홀로 빨간불 켜면서 3% 급등하며 화학주 강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강세 SK이노베이션 역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내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빨간불 켜면서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나흘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지난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1.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CJ오쇼핑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고 SK브로드밴드 0.5% 조정받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SFA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분투자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건설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4%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2%, 대림산업과 현대산업도 3%, 4% 이상 급락하면서 건설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장중 52주 신고가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이닉스는 1.6% 이상 오르면서 3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4분기 호실적을 앞세워 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이 나흘째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3만 2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두산인프라코 역시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는 2% 이상 오르면서 3만 4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서 3조 원대 중국 자회사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 호평도 쏟아졌는데요. 신고가까지 1,000원 정도 남겨둔 상태로 오늘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외환은행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외환은행은 3% 이상 급락하면서 1,6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참여한 투자자를 잠정 확정하고 다음 달 증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외환은행이 큰 폭으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2부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호성 팀장님, 네.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장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 네. 관망 심리가 나올 것이다 예상은 했었는데 이집트발 네. 악재 때문이 그런지 오히려 좀 크게 두드려 맞는 장이거든요. 예,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주봉상의 흐름 먼저 차트상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예. 역시 뭐 상승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 추세가 지금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 돌아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60분봉상으로 좀 볼게요. 60분봉상으로 보시면 역시 뭐 박스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060선에서요, 2120선 사이로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저가상으로 크게 조정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텨주시는 그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급하게 지금 매도라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일단은 뭐 하락을 해도 2060에서는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버텨주세요. 버텨주시고 만약에 2060에서 반등이 일어나서 반등이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2120선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좀 버티는 날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1월 달에 들어와서 좀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를 한번 하면 3일 연속씩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연 이틀째예요. 연 이틀째고 아마 내일까지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게 확신성은 없지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관심 있게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을 이용해서 매수로 대응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도 않고요. 예. 일단은 설날이라는 심리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오지가 않았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2060에서 반등 나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관망이 맞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유호성 팀장님의 말씀이셨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GKL인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죠. GKL을 매수하신 분은 689 하나님이시고요. 22,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과연 시장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인 건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GKL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버티셔야 되는 구간인 거는 분명하고요. 일단은 이탈가를 한 18,250원 이탈가 잡으시고요. 이제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22,000원 선까지만 좀 보시면서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로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역시 뭐 역사적 제일 고점까지만 보시는 게 가장 좀 무난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GKL에 이어서 이번에 이노와이어 살펴드리겠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장비 업체들이 최근 이틀간 급등했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 변동폭이 꽤 컸었고요. 오늘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노와이어
8949님의 종목입니다. 16,8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22,200원. 일단 수익을 보시고 계신데요. 수익을 좀 확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시는 부분이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캔들 차트로 좀 보시면요. 캔들 그 장대 음봉이 형성되거나 장대 양봉이 형성된 후에는 그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25,450원을 돌파를 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한 29,000원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형성되었던 장대 양봉 제일 저가를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제일 고가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한 29,000원까지 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 수급상으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 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29,000원 이탈 시에는 나오시고 다른 종목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 좀 기술적인 분석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업 내용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뭐 이벤트성, 그러니까 네. 심리로 상승을 한 부분은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실적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뭐 이동통신이 지금 현재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봐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때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이 맞겠다. 그리고 손실을 보신 상태도 아니니까요. 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노와이어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KT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봐드리죠. 자, 장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문자에 남기셨고요. 8987님의 종목입니다. KT를 54,0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매도 시점 그리고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KT라는 부분 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폰이 이제 아이폰이 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적을 좀 봐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면에서 보면은 뭐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저평가 상태로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등락이 좀 크게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주봉상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4,000원 부근에서 한 54,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박스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41,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한번 나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봉상의 박스권으로 형성이 된 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5만원권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41,000원을 이탈 시에는 34,000원대까지 조정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종목을 보시면은 끝까지 들고 계세요. 흐름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추세가 중장기 추세로 갖고 가시는 종목 중에서도요. 일단 추세가 좀 깨진다 그러면 일단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는 걸 확인해 보시고 추세가 깨진다.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일단은 현재 그 KT를 좀 예를 들어 보시자면요. 42,000원 선, 41,000원 선, 차만선을 추세가 좀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보통 주식을 이제 매매할 때, 대응을 할 때 추세가 깨진다. 그 기준이 뭔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일까요? 이동평균선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종목을 볼 때 종목마다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있고 뭐 대부분 5일 2평, 20일 2평, 60일 2평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마다 30일 만에 30일 2평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3일 2평에 맞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2평으로만 따지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큰 모습을 보세요. 주봉 차트로 흐름을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스권으로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박스권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준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뭐 흐름이 그 추세선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저항선이라든가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요. 일단 저가를 이탈해주는 선과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기 때문에 제가 41,000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41,000원 이탈 시에 34,000원까지
다음 박스권이죠. 주봉상의 박스권으로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추세선이 이탈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스스로 혼자 체크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혹은 한번 매도를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KT 봐드렸습니다. 일단 41,000원 선 붕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홀딩스 봐드릴 텐데요. 이 종목 역시 추세가 이탈이 된 건지 여쭤봐야겠어요. 38,0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2511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일단은 한미홀딩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멘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직 저가는 안 깼습니다. 저가는 안 깼기 때문에 뭐 지난 8월, 9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박스권의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483원이죠. 뭐 저가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항선이 37,000원 부근이죠. 37,000원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비중이 한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미홀딩스를 50% 갖고 계신 분 외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37,000원 돌파 시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한 4만원대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홀딩스 봐드렸습니다. 오늘 장이 빠지면서 증권주 역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9만 원에 사셨다고요. 406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0.1% 상승한 91,1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 강하네요. 예, 맞습니다.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올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2008년 이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박스권으로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는 딱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무추세, 상승 추세 이 부분인데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횡보 후에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2만 원 선까지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에 조정을 받은 후에 5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뭐 5만 원에서 8만 원,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1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대비해서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이탈가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면 일단 한번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85,000원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85,000원 깨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목표가 12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입니다. 예. 투자 팁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횡보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네,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일단은 그 박스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예. 하더라도 이 폭이 40에서 50%, 많게는 60%의 손실까지 볼 수 박스권의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보통 보시면은 이제 버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한 60% 손실 나면은 던지세요. 예. 매도를 하세요. 이제부터 반등권이 나오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조금 악순환의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피보나치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상으로 한 50%까지는 전 고점까지 간다. 물론 한 66%에서 62% 사이에서도 역시 뭐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지만 뭐 한 62%에서 68%에서 전 고점까지만 가도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32% 이탈하면은 물량을 좀 더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6%에서 62% 사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구간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 이호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70선이 위협받기도 했었죠. 낙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선물 쪽 매도세가 다소 줄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팔지만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다는 점, 예, 지수가 다시 2086으로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증시가 비교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0.7% 오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다소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죠. 5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작년 한 해 산업 생산이 급속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6.7% 늘었습니다. 이는 2000년 16.9%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3.7%, 소매 판매는 6.7%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2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2.3%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에는 구제역과 한파로 산업 생산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집트 시위 확산으로 연간 22억 달러에 이르는 이 지역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집트 시위가 확산하면서 수입품 통관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이 차단돼 바이어들과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아랍에밀리트, 이란, 사우디에 이어 중동권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현지에서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LG전자 등 제조업체 3곳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가족들을 귀국시키며 주변국으로 옮기거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재택근무 중입니다.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9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조업 경기 지수는 2009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체감 지수는 100 미만이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 경기가 냉랭한 것은 올해 경기 상승세의 둔화 전망 속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제조업체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여성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3개 공공기관 중 28%인 23개 기관이 대졸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여성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채용 전형 결과가 같으면 여성을 우선 채용하거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 일정 인원을 여성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졸 신입 채용 시 자격증을 우대하는 공공기관도 14개로 전체의 17%에 달했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은 올해 신입 채용 시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전문가로 나오시는 심기원 연구원님 공동 저서인데요. 한 권으로 끝나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은요. 성광밴드를 문의해 주셨던 0444님이시고요. 또 증시전략센터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시죠. 7544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대응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1%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장이 열립니다. 뇌동매매 하시지 마시고 심리 싸움에서
마르시는 지지 마시고 또 현명하게 대응 전략을 잘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